26강이다 얘들아. 26강. 26강에 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6강에 2번. 지금 그 내신 프린트 없을 텐데 없는 친구들 있잖아. 일단은 선생님이 단톡방으로 일단 뿌려야겠다. 그거 집에 프린트 되는 친구는 아이패드 있는 친구는 거기에다가 필기하시길 바랍니다. 인에디션 2 하면은 얘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뿐만 아니라 혹은 뭐뭐 외에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래서 성별 외에도 그 문화라는 것이 많은 다른 방법을 문화는 많은 다른 방법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방법이냐면 divide A into B죠. A를 B로 나누다. 그래서 사람들을 categories 해서 범주로 나누는 많은 다른 방법들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common 하면 여기에서는 흔한이라는 뜻이다. 흔한 혹은 일반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흔한 얘는 뭐를 포함하냐면 나이나 클래스, 계급, 그 다음에 religiosity에서 얘는 독실함이거든. 근데 독실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풀어서 얘기하면은 종교적 헌신에 대한 정도, 그리고 정치적인 스탠스, 입장, 그리고 가치 시스템을 포함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에서 얘기하는 건 그 성별뿐만이 아니라 문화가 사람을 그 나누는 기준이, 그쵸, 뭐 나이도 있고 계층도 있고 뭐 종교적으로 얼마나 독실한지로도 나눌 수 있고, 어떠한 정치색을 갖고 있느냐 혹은 어떠한 가치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로 나눌 수도 있다고 지금 하고 있다. 모든 이러한 예에서 복장이라는 게 기능을 한답니다. 방식으로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마크 하면은 동사로 표시하다라는 뜻이 있죠. 표시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한답니다. 근데 뭐를 표시하냐면 한 사람이 특정한 범주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방법으로서 기능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사람을 나누는 방식 쪽에서도 드레스, 복장을 얘기하고 있네. 예를 들어서 그 나이든 여성 있잖아, 위민. 근데 어디에서의 나이든 여성이냐면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의 나이든 여성들이 만들어 왔거든. 그 레드햇 소사이어티스라는 것을 만들어 왔거든. 그리고 그곳에서 인 위치니까는 이번 영광펜 쳐놓고 레드햇 소사이어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단체이긴 한데 그 관념상의 장소라고 생각해서 인 위치를 웨어 정도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빨간 모자와 purple clothing 해서 보라색 옷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be used to 동사 원형이죠. formally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데 사용이 된답니다. 그 진입을 표시하는 거죠. 근데 어디로의 진입이냐면 중년 그리고 노년의 나이로서의 진입을 표시하는 데 사용이 된답니다. 그쵸? 근데 어떤 채로냐면 재미있고 그리고 생기 있는 의복을 뭐 입은 채로 혹은 의복과 함께 중년과 노년으로 진입하는 것을 표시하는 데 사용이 된답니다. 이러한 범주 시스템이라는 것은 help, 돕는 거죠. 사람들을 돕는답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을 돕냐면, 그쵸? 문화적 집단 내에서 사는 사람이 뭐 하도록 돕는 거야? 지금 꼬부랑은 이 to interact다. 그래서 이 부분에 2번 형광펜 치시면 돼요. 조심하고, 여기선 to가 생략 가능하죠. 준사역 동사니까. 이러한 범주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문화 집단 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도록 돕는 거죠, 쉽게. 근데 무엇을 가지고? 무엇한 채로? 지금 with 여기서도 분사구문이다.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여기에 지금 별표 하나 쳐놓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하면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 한 채로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한 채로? 그 의복이라는 것이 기능을 하면서 뭐로써? 그 신호 시스템으로서. 근데 어떠한 신호 시스템이냐면 빠른 분류를 allow for 하면은 뭐 고려하다, 감안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감안하는 신호 시스템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근데 무엇에 대한 빠른 분류냐면 사람을, 그쵸? 노운하면은 알려지고 accepted, 용인되는 집단으로
집단에 대한 빠른 분류로서 고려하는 신호 시스템으로서. 근데 이게 어떠한 집단이냐면, 그쵸, 중요한 집단이죠. 특정한 문화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빨간색 모자와 보라색 옷을 입으면은, 아, 저 사람들이 중장년층으로 접어든 뭐 사람들이구나를 금방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리추얼스 하면은 의례거든. 의례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동격으로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거다. 그게 뭐냐면 세레모니얼 오케이전에서 의례적인 행사거든. 의례라는 게 의례적인 행사인데, 그쵸. 근데 어떤 의례적인 행사냐면 중요한 이벤트들을 마킹, 표시하는 그런 의례적인 행사죠. 예를 들면은 결혼식이나 졸업, 그리고 중요한 그런 휴일과 같은. 근데 이러한 의례들이 종종 이벤트랍니다. 근데 어떤 이벤트냐면 dressed for, 차려 입어져야 되는, 그렇게 옷을 차려 입어져야 되는 그런 이벤트인 거죠. 그리고 where, 그리고 그곳에서, 또 역시나 2번 형광펜, 그리고 그곳에서 categories, 범주라는 것이, 근데 어떤 범주냐면 그 사회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범주라는 것이, 그쵸, 시각적으로 displayed, 제시가 되는 거죠. 모두를 위해서. 근데 모두가 뭐 하도록? 보고 appreciate, 가치를 인정하도록 그렇게 표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 같은 곳에서도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옷이라는 것이 우리를 분류하는 한 가지 범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 무엇이 문화적 의례를 완성시키냐. 지금 완전하게 하는 것에 대한 내용 아니고, 2번 보면은 어, 우리가 입는 것이, 그쵸,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죠. 우리의 감정 상태에. 전혀 아니고. 3번, 우리가 변화를 겪는 이유죠. 그쵸? 근데 어디에서? 그 복장의 취향에 있어서 우리가 에이지, 나이가 들에 따라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peer pressure라면 자주 나오는 단어잖아. 또래 압력이라고. 근데 어떠한 또래 압력이냐면 가장 강력한 또래 압력이죠. 근데 어디에 미치는? 그쵸? 복장의 코드, 규칙, 복장의 규칙에 미치는 가장 강력한 압력. 전혀 아니죠. 뭐 또래에 관련된 것도. 그러니까 또래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10대 친구들만 얘기하는데 40대나 50대에게는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또래라고 생각하면 된다. 선생님 또래라고 하면은 그 30대 초반의 친구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이라고 하면은, 그쵸, 복장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거죠. 원은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멤버십 하면은 구성원 자격이잖아. 구성원 자격을 보여주는 거죠. 어디에 있어서? 문화적 범주에 있어서.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복장이라는 것이 문화 범주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 구성원임을 보여준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1번 형광펜으로는 어디다 치면 돼? 그쵸? 위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줄 얘들아? 그쵸? 세 번째 줄. 드레스라는 게, 그쵸, 이러한 특정한 범주의 구성원을 표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능을 한다는 내용이고, 밑에는 구체적인 예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이거 문법적으로 중요한 사항 많잖아. 그러니까 2번 형광펜 친 부분, 특히나 이 with 분사구문 functioning, 이 부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function드로 바꾸면 틀리는 거다. 그 다음 보면은 사진 찾아봤는데 이러한 모습이더라고요. 엄청 눈에 띄고 강렬하죠.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쵸. 제임스 뱅스라는 사람이 이야기 했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적 이민이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뭐를 증가시키냐면은 racial, 인종적, ethnic, 민족적, 문화적, linguistic, 언어적, 그리고 종교적인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미국에서조차도, 근데 어디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구 국가들 있잖아. 예를 들면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그리고 호주에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미국에서조차도 그러한 다양성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것들은 not the only countries. 유일한 국가들이 아니랍니다. 근데 어떠한 국가들이냐면 그 변화하는 인구, 즉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뭔가 사람들 간의 이민이나 이동이 증가를 하면서 그런 다양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뱅스란 사람이 주장했거든.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것이 시기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어떠한 시기인지 웬에서 무슨 괄호 열어야 돼? 그쵸? 세모 괄호 였으면 안 물어봤겠죠? 동그란 괄호 열면 된다. 이 타임을 수식해주는 관계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시기냐면 세계가 요구를 하는 시기인 거죠. 지도자나 교육자 그리고 교사들을. 근데 어떠한 이러한 사람들이냐면 브릿지 하면 연결하는 거죠. 뒤에 보면은 애들아 병렬되는 거 보여? 캔 뒤로 병렬되는 게 뭐야? 한번 몇 개야 총? 그쵸? 첫 번째는 뭐야? 브릿지죠, 동사. 그 다음에 그쵸? 인비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게이지인. 이 세 개가 지금 캔에 병렬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괄호 일단 여기서 닫자. 이 웬에서 시작하는 동그란 괄호는 우리 그냥 어디서 닫을까? 그쵸? 우리 일단 여기서 닫읍시다. 되냐? 여기서 닫읍시다. 보면은 세 개가 리더와 지도자와 교육자 그리고 클래스룸 티처스 하면 일선교사, 그러니까 직접 그 교실에 나가서 교육하는 그러한 교사들을 요구하는 시기랍니다. 근데 어떠한 이러한 리더와 에듀케이터와 티처스냐면 impermeable, 이게 3번 영광펜. 조금 이따 단어 정리하자. impermeable 하면은 별표 단어로도 일단 밑에 나오죠. 통과할 수 없는 문화적,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인 borders, 경계를 브릿지 뭐 할 수 있고 이어줄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인비전 하면은 구상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빼먹었구나. 그쵸? 인벤트. 나부 하면 여기에서는 형용사로 새로운이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벤트 고안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은 변화와 비저너리 액션 성경 지명이 있는 그러한 행동을 인게이지인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 교육자 그리고 일선 교사들을 세계가 요구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현상을 이끌어갈 그러한 이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패러다임이라고 하면은 뭐 패러다임의 변화가 온다, 뭐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이러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떠한 현상에 대한 전형적인 예 정도로 생각하면 돼. 전형적인 예나 혹은 형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모범 사례 같은 거. 크리스틴 베넷이라는 사람도 이러한 주장에 덧붙였대요.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그쵸, 스트레이팅, 얘기함으로써. 최근에, 그쵸, 얘기함으로써죠. More than ever before. 그 어느 이전보다도 지금 보면은, 뒤에 보면은 갑자기 주어랑 동사가 나오잖아. 이 구조 파악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쵸? stating that.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여기 that이 지금 생략돼 있다고. 뭐라고 언급함으로써냐면은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민에 대한 필요성이죠. 세계에서의. 근데 보면은 대시 얘 지금 관계대명사잖아. 보면 또 관계대명사 후 나오고 일단 동그란 괄호를 여기서 일단 닫읍시다. 그럼 우리 이 관계대명사 대시 수식해주는 게 일단 대시랑 후랑 병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 이 대시랑 후가 수식해주는 게 뭐냐? 보면 뒤를 한번 해석해볼까? 강력한, 멀티컬처럴 하면은 그쵸? 다문화적인 컴피턴스, 역량을 가지고 그리고 aim for 하면 목표로 하는 거죠. global goal, 그런 세계적인 목표를 그쵸? 목표로 하는, 즉 추구하는 뭐겠어? 그쵸? citizens라고 해서 지금 that과 후의 선행사는 citizen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citizens. 그러니까 이 that과 후가 수식해주는 게 citizen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면은 좀 쉬운 게 이 동그란 괄호로 묶은
이것들이 전부 다 시티즌스 수식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에서 강력한, 그쵸? 다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그쵸? 근데 예를 들면 이 세계적인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적 정의 그리고 경제적인 평등과 같은 사회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시민인 거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를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되냐? 여기서 거기라는 거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계가 뭔가 평화롭게 지금처럼 유지되려면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시민들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intensified 하면은 증가된 움직임은 그 최근에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증가된 움직이라는 게 unnoticed 하면은 눈에 띄지 않은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동이라는 게 눈에 띄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다루어져야만 하는 거죠. 뭐 하려면 만약에 이러한 평화적인 사회가 계속 여기서 투부정사는 그냥 미래를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평화적인 사회라는 것이 존재를 하려면,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은 방법이죠. 근데 어떠한 방법이냐면 사회적 정의 그리고 경제적인 평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니죠, 지금. 2번 문제죠. 근데 어떠한 문제냐면은 세계적인 이동을, 그쵸, 여기에서 이거 increasing 형용사로 보는 게 낫겠다. 분사로. 증가하는 세계적인 이동에 대한 문제점이죠. 최근의 시기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보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중요성이죠. 근데 어떠한 중요성이냐면 그 다른 문화를 embracing, 포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시민을 foster, 양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4번도 읽어볼까? 그 인구의 변화죠. 서구 국가에서의. 근데 무엇에 의해서 야기되는? refugee 하면 엄청 중요한 단어니까 꼭 가져가라. 난민. 요즘 난민 문제가 화두였으니까 최근에 또.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야기되는 서구 문화에서의 인구의 변화도 아니고 서구 국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본문을 보면은 5번 보면 필요성이죠. 세계적인 intercultural 하면은 다른 문화 간에 세계적인 다른 문화 간의 인식에 대한 필요성이죠. 근데 무엇에 의해서 요기되는, 그쵸? 이동하는 인구에 의해서 야기되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가장 큰 토픽이 인구 이동이잖아. 인구 이동이랑, 그쵸, 다양성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쵸, 이러한 리더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계의 시민들도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그쵸, 5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5번. 왜냐면 주요한 토픽 단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는. 여기 이동하는 인구, 그 다음에, 그쵸,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도자와 시민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 5번 선택지에 1번 형광펜 쭉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냐? 구조가 은근 까다로운 문장들 있으니까는 이런 경우 이렇게 수식하는 선행사가 멀리 있는 경우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impermeable 단어 정리해보면 얘 원래 동사 형태 아니? permeate거든. permeate. 얘 스며들다, 침투하다 이런 뜻이잖아. 스며들다, 침투하다. 그래서 얘 IM 빼면은 반위어다. 침투할 수 있는이라는, 스며들 수 있는이라는. 그러니까 단어 오른쪽 impermeable인지 permeable인지 고르시오.
이런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보니까 여기 언노티스드도 얘 3번 연강펜 쳐놔라. 노티스드랑 언노티스드 두 개 대조해가지고 고르는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3번 연강펜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질문 되게 조금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 보면은 리트러시 하면은 얘 읽고 쓰는 능력이다. 읽고 쓰는 능력.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게 커먼 엔즈 하면 공통적인 혹은 일반적인 그러한 목표거든. 사람의 일반적인 목표거든. 요즘은. 하지만 읽고 쓰는 것이라는 건 최근의 발명품이래요. 오직 얼마밖에 안 됐어? 5,000년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거는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그런 갖고자 하는 능력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거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만들어진 지가. 읽고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선택도 없었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이냐면 그 읽고 쓰는 능력에 대한 어떠한 선택도 없었대요. 여기에서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선택이라는 것은 그 찰스 다윈이 얘기한 그 자연 선택 얘기하는 거다. 그 진화론에서의 자연 선택. 읽기 위해서 우리는 뇌의 영역을 사용해야 되거든. 근데 어떠한 뇌의 영역이냐면 원래는 트랙은 얘 추적하다라는 뜻이잖아. 동물을 추적하기 위해서 선택된 그런 뇌의 영역을 활용해야 한답니다. 동물을 추적한다는 건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수단이잖아. 근데 원래는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사용되는 뇌의 부분이 그쵸? 읽고 쓰는 능력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B번 보자. birth rate. 갑자기 뜬금없이 출산율이냐? 출산율이라는 게 0이거나 below니까 이하랍니다. 어디에서? 많은 유럽의 부분에서. 근데 어떠한 유럽이냐면 여기도 관계 부사 또 나오네. 그쵸? 읽고 쓰는 능력이 거의 universal 하면은 얘 보편적인이란 뜻이죠. 엄청 중요하다. 왜냐면 보편적이라는 것도 100%를 의미하기 때문에 100%인 그러한 유럽의 많은 부분에서는 출산율이라는 게 이렇게 0이거나 그 이하인데 어때? over 5%, 5%가 넘는데 장소에서는. 근데 어떠한 장소에서는 예민이나 얘 어디냐 얘. 읽지도 못하겠는데? 니제르라는 곳에서는 그쵸? 그리고 그곳에서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것은 낮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것이 전부 다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곳에서는 출산율이 낮고 그 다음에 읽고 쓰는 능력이 낮은 곳에서는 오히려 출산율이 5% 이상이라는 거죠. 보면은 논더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쵸? 중요한 것처럼 보인대요. 다른 것에. 즉 그 다른 게 뭐냐면 인간의 flourishing, 번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C번 보면은 한 가지 방법은 일단 B번이 첫 번째로 안 나오는 건 알겠죠? 너무 뜬금없어서. 한 가지 방법은 근데 어떠한 한 가지 방법이냐면 put 하면은 언급하다 말하다라는 뜻이 있었잖아. 문제를 말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것이 이니셜리 처음에는 얘 동사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 매럴은 중요하다라는.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원 아이오타. 이렇게 읽는 거 맞나? 조금도. 선생님이 항상 수업 하면서 영어 사전 되게 많이 쓰고 선생님은 그 발음도 되게 많이 듣거든. 근데 가끔씩 빼놓는 게 있어서 아이오처라고 읽는 게 맞네요. 참나. 별표 단어로도 나오죠 여기. not one iota. 전혀 조금도. not one iota. 이렇게. 근데 그것은 couldn't have. have 뒤에 지금 생략된 거는 matter 정도가 생략됐겠죠. 그리고 그것은 중요했을 리도 없다는 거죠. 예전에 뭐 읽고 쓰는 능력이 필요했겠어? 그 다음 우리는 읽고 쓸 수 없었을 거래요. 거의 모든 우리 종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이야. 읽고 쓴 지 5,000년밖에 안 됐는데 말이야.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말이야. 영어까지 막 읽고 쓸 수 있어야 되고 말이야. 어? 아주 세계가 엉망이죠. 지금 역사가 아주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Furthermore, 개소리고요. 더욱이 그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것은 fitness 하면 얘 일본 뜻으로는 신체 단련이나 혹은 건강이라는 뜻이 단련이나 혹은 건강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으로는 적응도라는 뜻이 있어요. 적응도. 그래서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것은 적응도, 즉 뭔가 환경, 살아가는 그러한 생존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inverse correlation, 역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래요. 무엇 사이에? 지금 between A and B라고 생각하면 된다. A가 fitness고 B가 literac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 적응도와 그리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사이에 그 역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보면은 여기에서 적응도라는 것은 그쵸? 측정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측정이 되냐면 그쵸? 출산율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쵸? inclusive fitness에서 얘 포괄 적응도거든. 포괄 적응도에 대한 대용물인 거죠. 출생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순서 배열을 할 때는 무리가 없거든. 일단은 순서 배열을 할 때 한 세트는 찾을 수 있죠. 적어도 A랑 B 중에서 뭐가 나오는 건 알겠냐 먼저. 그쵸? 출생률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2번에서 뭐 유럽에서는 0%나 그 이하다. 그리고 예멘이나 니제르 같은 곳에서는 5%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일단 A랑 B를 한 세트로 찾고. 그쵸? 그래서 A, B를 한 세트로 보면 A, B 순서로 나온 게 지금 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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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는 자연스럽게 첫 번째로 오면 되겠네. 그러니까 한 세트만 골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읽고 쓰는 능력과 그 적응도, 즉 적응도라는 것은 이 출산율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즉 역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읽고 쓰는 능력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읽고 쓰는 능력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약간 높아지는 그러한 역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읽고 쓰는 능력이 하지만 출산율을 높여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인간이 번영할 수 있는지에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마지막에 힌트만 주고 끝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